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뉴욕 3대 지수 출발했죠.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지수는 약상승 출발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 정도 하회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증시에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는데 현재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품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마스터님 오늘 투표는 하셨나요? 오늘 네. 못했습니다. 오늘 못했나요? 네.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FOMC 회의록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이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네. 뭐 회의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를 한다면은 연준이 꺼내는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이요. 지금 최근 바이든 정부가 나왔던 2조 달러 인프라 정책은 재정 정책에 해당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중요했었던 거는 FOMC의 의견이 중요했던 거는 이제 국채 금리와 연관된 실질 금리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증시가요. 인프라 정책에 대한 재정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기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달러 변화값에 의해서 이제 금값에 대한 변동을 측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미증시 부분은 좀 포커싱을 좀 줄여야 돼요. 네. 이번 회의록은 금에 대한 변동률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는 미 의회, 정부의 이 부양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 주시고요.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현재 S&P 500 지수가 최고점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 주가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가
이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오늘 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준의 이 폴리시 미팅, 이 회의 정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니발이 3.6%, 그리고 뭐 노르웨이 크루즈가 2% 오르면서 지금 항공주와 카지노주, 여행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죠. 자, 미니 나스닥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03% 상승해서 13,5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도 굉장히 미미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 있게 두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뒤에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요. 10시 34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는 장대 음봉을 그렸는데 지금 그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일단 팻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빠밤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매수 들어주셨는데요. 자, 지금 말하는 순간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 어느 자리값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까요? 오늘 네. 좀 포인트가 네.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될 게 13,600 이탈하면 매수 봐야 돼요. 13,600. 이탈이요. 이탈입니다. 네, 더 위로 이탈시. 찍고 올라가야지 그다음부터 매수 포인트가 나와요. 오늘 제가 매수 포인트를 보는 이유는 최근 시장이 인프라 정책 발표와 동시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있었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나스닥이 네. 15,000까지 갈 수 있을 그쵸. 겁니다.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이제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5일 연속 상승했어요. 네. 그건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증시 올라가면 못 버텨요. 국내 증시는. 알겠습니다. 코스피 얘기에 대해서 잠깐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미증시 부분은 오늘 나스닥 포인트는 차트 보시면은 13,600이 아직 도달이 안 됐죠. 네. 이 이탈이 이루어야지 매수 포인트가 나와요. 지금 쭉쭉 올라가네요. 말씀드린 여기가 순간. 저항 라인인데 더 네. 올려야 돼요. 와. 13,600포인트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매수 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세가 그때부터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격적으로. 네네. 이제 저점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현 시장에서 맞겠죠. 왜냐면은 요 근래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죠. 네. 금요일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언제 저항을 내릴 거야? 이 관점보다는 데일리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매수 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슈거리도 누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3,600 돌파 나면 그때부터 매수 보자. 이런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00포인트 돌파 시에 매수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나스닥이 그렇게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매수 보세요 하자마자 갑자기 또 양봉을 그렸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일분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방송 중에 600포인트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돌파가 나오면은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네. 제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제가 왜 13,600포인트를 지켜봤냐면은 지금 채널 구성이 파동이 다 나왔어요. 저점 타이밍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자리가 이제 지지,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제 상단 돌파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2차 상승 추세를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 너무 상승세가 가팔라요.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 봉인데 최근 쉬지 않고 올라가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매도 보면 죽어요예요. 매도 보면 죽습니다. 매도 보면 죽어요. 지금 인프라 정책 2조 달러죠. 2조 달러 뜨고 나서 쉬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은 오늘 13,400포인트 정도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조정 주고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수급만 따진다면은 지금 매수를 봐야 돼요. 지금 매수를. 자, 60분봉 화면 잠깐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봉 차트였군요. 네,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일봉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무슨 기준이면 하모닉 패턴에 대한 기준인데 지금 하모닉 패턴상 구조에서 나오는 거는 14,900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번 주 무방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네. 제가 작년 이제 11월이죠. 11월에 이 포인트에서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13,600 도달할 겁니다. 라고서 얘기했었어요. 이건 서경의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방을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이 왼쪽에 나왔던 하모닉 패턴에 대한 구성이요. 오른쪽과 일치하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지속적인 상승 패널 채돌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잠깐의 앞으로 조정이 있겠지만은 우상향적인 곡선을 계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 2조 달러 돈을 푼대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발표는 아니에요. 합의도 안 됐습니다. 계획 발표예요. 시장 반영 들어갑니다. 왜냐? 블루웨이브는 이미 완성돼 있으니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장에서 보는 다수의 관측은요. 2조 달러에 대해서 합의점을 어떻게 매듭을 할 거고 그리고 발표를 할 거야 라고 알고 있어요.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도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하고 마무리 졌는데 5일 연속 상승 들어갔죠.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앞으로 좋을 거예요. 제가 그때 본 게 코스피 3,500선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요새 좀 다시 한번 날씨가 또 풀리기 시작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날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벚꽃 수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벚꽃 수익, 근데 벚꽃 다 벚꽃 떨어졌어요. 수익 다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무슨 비 와가지고, 수익인가요? 네. 예. 어떤 수익? 이제는 새싹 수익 뭐 이런. 예, 새싹 수익으로 가요. 새싹 여름이니까. 수익으로. 예. 자, 여러분들 계좌들 다 빨간색으로 빛나시고 네. 증시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 수익성 극대화되시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수익 많이 내시고 나스닥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13,599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지금 6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하면은 600포인트에서 매수할지가 궁금한데 60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요, 바로 돌파에 대한 진입보다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은 정확히 얘기할게요. 네. 정확히 포인트 위치값이요. 네. 13,605포인트 돌파거든요. 이 돌파가 이루어지면요. 분명하게 이제 추세가 2차 상승 추세가 터져요. 2차 상승 추세. 2차 상승. 네, 2차 상승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표값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추세 보실 때 볼린저 밴드라든가 CCI라든가 MACD라든가 이런 지표들 다 참고하실 거예요. 그럼 하방 눌린 값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모든 지표가 동일해요. 이때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하단에 있는 게 RSI 지표죠. 보통 추세 추종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RSI 지표는 CCI 지표와 다르게는 MACD랑은 다르게 좀 신호가 덜 발생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가 거래를 좀 드문드문한다, 좋은 타이밍 아니면 안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보조 지표고 만약에 단타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점을 보겠다면은 CCI라든가 MACD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RSI 위에 보시는 보조 지표 있죠. 이거보다 오히려 이제 신호 발생 구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죠. 저점 타이밍이. RSI는 한 차례만 발생했어요. 한 차례만. 그래서 자기가 매매 관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신호 보는 법도 굉장히 달라져요. 지표 보는 법도. 그럼 보통 이 13,600 이제 저항 라인 돌파가 들어오면은 CCI 같은 경우는 하방권에 한번 들어온다면은 이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잡기 좋은 거예요. 이런 포인트 자체를 공략을 잘해야 돼요. 이런 포인트를. 자, 어디서 지지가 발생합니다. 안 나와요. 왜냐?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병렬을 채널로 돌파가 나오면 들어설 건데, 덜었을 건데, 이 지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지만은 보통 지표값이 하방일 때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 포인트는 13,605포인트 보면은 그때부터 2차 상승 매수 포인트 잡힐 것이다. 이것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605포인트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걸로 예측하세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나요? 네, 의미 없는 단타 상방이 구간이에요. 계속 열려 있는 건가요? 네, 계속 열려요.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원래 제가 저항 라인을 월요일 날 봤을 때 여기를 저항 라인으로 한번 체크를 했었어요. 네. 저항대 한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번 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간이 뚫린다면 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도달 범위값은 14,000포인트, 14,900포인트까지 열린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네네. 여러분들 장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봉으로. 죄송합니다. 60분 봉으로 보면은 지금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채널이 형성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자, 최근 상승 추이죠. 보이시죠? 차트 흐름이 최근에 이제 제가 그때 지난주에 13,050포인트 돌파 나오면 초강세 뜬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초강세 뜬. 네. 그대로 들어갔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구성이요. 병렬혈 채널로 그려져서 이 구성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직 그 포인트가 안 나왔다는 거죠. 포인트가. 그죠?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 랠리, 그럼 지지가 다시 한번 맞물릴 수 있는 구간,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리는 안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 어디서 매수하세요? 여기가 지지 포인트입니다. 라고서 지금은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거는 1시 넘어야지 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요. 네네. 혹시 회의 결과는 그럼 어느 정책이 좀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회의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아예 의미가 없나요? 네, 아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FOMC는요 지금 미증시에 영향 안 끼칩니다. 안 끼쳐요. 일전에 미증시가 영향을 끼쳤던 거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회복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야지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실질 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영향 요소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 어떤 시기냐면 국채 안정화 들어갔죠. 그쵸. 이제 그리고 그쵸. 이제 물가 자체도 제자리 맴돌고 있어요. 그 시기에서 실질 금리는 제자리 구간이라는 거지. 그러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오히려 값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꽂아버려요. 그때는 너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의 영향 요소가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인프라 정책 딱 발표하기 직전부터 이제 그 국채 금리가 1.75까지 치면서 안정화가 들어왔어요. 오늘 수치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1.65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안정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미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없다는 거. 네. 이 부분입니다. FOMC로 미증시에 영향 요소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곧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는 미증시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어닝 시즌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출발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굉장히 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어닝 시즌에 대한 의미는 지금 크게 없다고 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FOMC도 영향이 없고 아니요. 저는요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의미 없는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영향 요소 있습니다. 다음 주 애플 보세요. 의미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작년 이거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발표 뜬 거예요. 여러분들 네. 최악입니다. 최악의 구간이에요. 기업 실적. 왜 올라갑니까?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구간 보세요. 역대 최악에 대한 실적 구간이에요. 모든 기업이. 왜 올라갑니까? 회복세 올라가고 있다? 이때보다 실적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회복 들어가도요. 근데 증시는 왜 더 고점이에요? 돈 푸니까예요.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이 현금이 쭉 들어가는데 지금 실질금리 이제 국채 기준금리가 내려가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요. 은행에 돈을 맡길게요. 자,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앵커님.
돈을 맡기는데 네네. 이자를 안 줘. 음. 그러면요, 보통 사람이면요, 내가 돈이 1억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뭐 위험 자산에 투자하겠죠. 그죠? 이게 네.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현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자금 이동이 다. 그죠? 왜냐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면은 이제 저축을 뜻하겠죠. 그쵸, 쉽게 그쵸. 생각하는 거. 네. 근데 저축성 대비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 있고 지금 미국이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한 전략 고수를 2023년까지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죠? 네. 그럼 위험 자산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험 자산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현물이에요. 보통 주식 이것도 위험 자산을 뜻합니다. 흔히 많이 하는 요새 비트코인.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증시에 대한 상승세는 가파라져요. 지금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유지된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의 상승 조건에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플레 정책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어닝 시즌 작년 3월부터 의미 없었다. 저는 팩트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요. 네. 부양으로 봐야 돼요. 부양. 아직까지도. 부양이다. 네. 아직까지도 부양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네, 뭐 지금 CNBC에서도 다음 주면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지난 분기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 S&P 500에 상장된 종목들의 1분기 어닝 시즌은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해왕 마스터 말씀처럼 지금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미국에서 또 대규모 부양책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국채 공급에 대한 공급 과잉이 아마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채금리 상승이 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나타날 가능성 높죠. 지금 안정화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국채금리 할 때는 뭐 금값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꺼낸 게 뭐냐면은 법인세 인상이에요. 오늘 옐런이 그 IMF 쪽에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재무부 장관이 네네. 그 법인세에 대한 네. 최소에 대한 부분을 올려야 된다고. 법인세 부분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서 IMF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 시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돼요. FOMC도 마찬가지예요. 미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왜 했냐면은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발행한 것뿐이지 그 이상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소 법인세 인상이라도 안 하면은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하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완만한 상승. 이런 수직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원해. 어차피 발행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세 인상으로 해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주요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차트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13,605포인트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나왔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2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다음 하단 구간 CCI가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제 일단 돌파 나왔으니까. 왜냐면 상단에 대한 저항력을 다 뚫고 올라왔거든요. 시장 상황이. 네. 그러면은 다음 CCI가 하방 구간, 여기 지표값을 보면 마이너스 100 구간 있죠? 그러면은 단기 저평가 구간으로 해당이 된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300틱 차트입니다.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매수세를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JP모건 회장도 미국 경제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한 만큼 앞으로 미 연준이 국채 금리를 다시 한번 조정해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를 살펴보시면 네, 골드가 지금 빠른 경제 회복 기대감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골드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계속
연준이 앞으로 이 긴축 발표를 조금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연준이 긴축을 해버리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금 골드 시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0.2% 하락해서 1,7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0.2%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봉상으로 현재 음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까지 매수가 나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 좋을까요? 오늘 좀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릴까요? 네, 1725라인입니다. 1725라인에서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1725달러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봐주셨는데 골드가 사실 요즘에 횡보하면서 향방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언제부터죠? 한 3월 31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5일선 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국채 금리 눌려서예요. 국채 금리 눌려서. 눌려서. 오늘 회의록 있죠, 회의록이요. 있죠. 앵커님은 회의록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뭐 사실 3월 달에 또 FOMC 회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잖아요. 네, 뭐 굉장히 기대했어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완화 정책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때 사실 3월에 다시 좀 돌아가면은 네. 오늘 회의록 공개가 여러분 일단 회의록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FOMC 회의가 45일마다 FOMC 회의가 45일마다 열리는데 그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 보고랑 기자회견을 동시에 합니다. 의장이. 자, 그리고 이제 전문만 내보내요. 회의 끝나면은 전문.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은 이제 질문만 받는 걸로 끝나고 2주 뒤에 정확히 이 회의가 열리고 나서 2주 뒤에 이 회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공개가 돼요. 시장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지난번 회의가 2주 전에 있었던 회의가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시장이 원하던 거는 네. 야, 이제는 좀 국채 금리를 누를 만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전략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괜찮아. 우리는 아직은 국채 금리를 또 올릴 거를 보고 있어. 다만 완만한 상승에 대해서 유도 전략을 유지하겠다. 국채 금리를 누를 수 있을 만한 전략은 뭐 기본적으로 OT 전략이라든가 YCC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 가장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네네.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비중을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 금리를 누르겠다. 단기는 줄이고 그죠. 장기는 늘리고. 근데 만약에 그 네. 정책이 나왔다라면 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금값이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략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시장이요. 국채 금리를 보는 레인지 기준이 변동이 됐어요. 자, 일단은요. 제가 60분봉을 보면서 이거를 설명드릴 건데 오늘 지지 포인트는 17,020포인트 보시고요. 17,020포인트. 안 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조만간 이제 1720이죠? 1720이요. 네. 조만간 고점에 한번 부딪힐 거예요. 다시 한번 매도값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점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55까지 열려요. 1755?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냥 매수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눌릴 때 리스크 대비가 안 돼요. 단가가. 리스크가? 왜냐면요. 네네. 수익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진입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안 오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자리는 구간이 지금 채널상 구간에서 가운데 껴있죠. 상황이. 가운데 껴있어요. 저점이라는 기록도 없어요. 가운데 껴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막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장이에요. 지금 시장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단 구간에 눌렸을 때 그때부터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제가 리포트랑 이제 60분봉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고 네. 있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들 기억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록새록 기억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조지아주 발표할 때부터 1월 5일 날. 네, 1월 5일부터. 자, 여기 포인트. 그리고 최근 저점 포인트. 여기 포인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가 뭐냐? 여기가 이 위상단위. 여기가 국채 금리 1%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 1% 구간. 기억하시죠? 자, 지금 주황색 상단에 있는 선이요. 국채 금리 1% 구간이에요. 자, 하단 구간 한번 볼게요. 최근 고점으로 평가하는 게 낫겠죠? 국채 금리 1.75% 구간입니다. 자, 시장이요. 간단하게 볼게요. 국채 금리가요. 1%죠. 1.75%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금값 동반 하락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질문이 그거죠. 정확하게 금값 어디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국채 금리 어디까지 갈까요예요. 그래야지 금값을 알 수 있어요. 질문의 의도, 시장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금값 어디까지 갈까요?보다 네.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왜? 금값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네. 제대로 캐치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캐치하면 안 돼요. 자, 리포트 하나 보고 갈게요. 화면 잠깐만 돌리겠습니다. 자, 리포트 하나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찾아야 돼 갖고 여러분들,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미국 10년 금리 1.6%에서 2%. 이 부분을 캐치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게요, FOMC 회의 전에요, 1.3에서 1.7%였습니다. 1.3에서 1.7%. 그죠? 밴드가, 정확히 밴드가예요. 네. 근데 0.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왜 올라갔을까? FOMC 회의 이후에 실망감이 드러나서요. 장기 국채에 대해서 금리를 누르는 시츄에이션을 벌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벌여져. 우리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가 0.3포인트 상승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금값에 대해서 저점이 어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점이, 금값에 대해서. 미 국채금리 1.6% 도달하면요. 힌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국채 금리가 1.75에서 1.65로 다소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상승 랠리 이끌고 있어요. 다만 제한적인 하락일 것이다. 지금 0.5포인트 더 떨어지면 금값이 그 포인트에서 고점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때 금값 매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미 국채 금리 추가적으로 급등 오르고 2% 구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랠리를 한 번 더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올해 1월부터 그래왔으니까. 자, 회의록 내용이요. 네. 또 이 내용이 나오겠죠. 별거 없다.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죠? 네.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금값 대비 1.6%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 17,055포인트. 1755. 1700. 네. 1755포인트. 이 자리를 가장 집중하셔야 돼요. 자, 좀 내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비율만 측정한다면 여기서 여기가 0.75% 구간이죠. 그죠? 자, 하단 비율을 측정한다면은 자, 165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로 여러분들 300포인트죠. 3000포인트. 3000포인트. 그러면요. 1000포인트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게 1600 라인까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사되는 겁니다.
1600 라인까지 이 자리까지. 그러면은 추세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확장 연장을 해보면은 자 확장 연장을 해볼게요. 확장 연장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하단폭까지 다시 재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값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의도를. 국채 금리가 2%대까지 골드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 2% 터치하면 다시 또 내려올까요? 그때 이제 또 정책 기다려야죠. 아, 연준의 정책? 그렇죠. 아. 그걸 반응을 봐야죠. 그때는. 네. 왜냐면 리엄 레벨 구간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그때는 1.75%, 1.7% 구간에서 연준에서 기대했던 거는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 YCC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구간을 기대했는데 안 오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가 한번 날뛰었었어요. 위로. 네. 1.77까지 올랐죠. 근데 오늘 내용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별거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정 보고 추가 금값이 상승이 도달하는데 1750포인트까지는 가볍게 무난히 상승이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720포인트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1,720달러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5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골드는 국채 금리와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2%대 도달할 때까지는 추세적으로는 하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원유 재고 결과가 발표됐죠. EIA 원유 재고인데 350만 배럴 정도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지금 유가에 영향 미칠지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텐데 먼저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지금 유가는 강력한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 이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유가가 강력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유가 상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42% 하락해서 59.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1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유가 원유 재고 이야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볼까요? 자, 팻말 준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유가는 관망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관망일까요, 오늘? 차트가 보기 너무 불편하네요. 유가는 사실 최근에 등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단기 한번 보면은 네네. 일단은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59.50자리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매도로. 59.50에서 매도 전략. 59.50. 사실 1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유가가 한 네. 일주일 내내 횡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떴다 양봉 떴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 매수가 떴으니까 오늘은 또 음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는 못 볼수 없을 것 보나요? 같아요. 사실 관망을 봤던 거는 네. 최근 수렴 구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박스 형태로 네네. 이 구간에 대한 틀을 다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가능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는 제가 매매를 안 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타점이에요. 어려운 타점. 유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닐 땐 버려야 되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자체는 하나 있어요. 네.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 한번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사실 56달러거든요. 56달러. 좀 한 300킥 정도만 더 떨어지면 되는데 에서 매수요? 네, 재반등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재반등이. 좀 떨어져야겠네요. 네. 네. 지금 차트 구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타점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오. 이 자리는 저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매수 사이클이 한 번 더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제 상승으로. 56달러 선에서. 네. 네네. 지금 차트 모양 본다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쨌든 뭐 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네요. 네, 상승에 대한 파동을 아직은 완전히 꺾지는 못했어요. 네.
꺾지는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만약 발생하면은 56.00에서 56.50에 대한 저항력을 한번 지지를 봐야 돼요. 그때부터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재매수 관점이 차트상으로 도달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매도 들어가는 포인트가 40틱은 올라야지 5.50포인트에서 한 차례 출현이 드러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세를 한번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네, 매수는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보는 게 좋고요. 네네네. 이탈 드러나면은 그대로 매매 스탑하세요. 꽉서 형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추세대로 갑시다. 추세대로. 네, 먹더라도 추세대로 갑시다. 지금은 왜냐면은 오늘 기준으로 딱 12시간, 24시간 전부터 하방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관점인데 네네네. 그거 유지합시다. 그게 제일 좋아요. 59.50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는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지만 59.50달러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굉장히 좋은 수익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56달러까지 조정이 좀 한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으니까 5일 트레이딩 하실 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달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2주의 최저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연준의 미팅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슈가 유로 FX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달러는 92.25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유로 FX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유로 FX는 0.27% 상승해서 1.19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19까지 또 올라온 상태입니다. 유로 FX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보이는데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나왔습니다. 유로 FX는 사실 박스권을 횡보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을 터치할 그런 시점인가요? 자, 지금 제가 매도 들어서 놀랬을 거예요. 네네네. 와, 지금 유로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쵸. 매도를 보나요? 1.19500에서 매도 한번 보세요. 1.19500에서 매도. 오늘 회의 때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FOMC 회의요? 아니 회의록 공개해서. 어떤 부분에서 유로 FX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2주 전에 정확하게 회의에서 실망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이렉트로 먹는 건데 자 3월 말이죠. 지금 달러 차트예요, 여러분들. 달러 차트예요. 좀 집중하시 바랍니다.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 구간인데 자, 여러분들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 회의 이후에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구간이냐면은 여러분들 달러가 떨어지려면요. 더 센 거를 주입시켜야 돼요. 정책을. 새로운 거. 기존에 있던 틀을 더 바꿀 만한. 가만히 있으니까 달러 강세 떨어진 거예요. 이때 회의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 원하던 거는 통화정책에 새로운 걸 원했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달러 강세 나와요. 회의록이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달러가 또 강세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달러 값이요. 네. 채널상 구조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구조죠. 자, 92.10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차례 더, 마지막 랠리로.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최근 유로화가 강세가 이루어졌던 거는 달러 값이 하방 국면으로 들어가서인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포인트에서. 왜냐면 달러가 지지받고 다시 올려버리면. 근데 조건이 성립하는 게 지난 회의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왔고 이번에 회의록 공개 이후에 또다시 그대로네. 달러 또 강세 나오면 유로는 재고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익절에 대한 구간을 저점 이탈 구간으로 측정하고 들어가야죠.
자, 여기 다 마디가 손절 라인을 보면은 네. 1.19500 매도 손절 1.2000 그리고 2절은 1.17000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29500에서 매도 진입 보고 1.19700에서 수익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1.19500에서 네. 매도를 보시고 네. 손절을 1.2000에서 보시고 아. 2절을 1.17000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자리값이 많네요. 이게 유로가 유로는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숫자가 많아서 뭐 아토마스터나 다른 마스터분들은 뭐 9,500, 1.19500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원래 소수점 뒤에는 따로 읽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로 FX 일단 오늘 1.19500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현재 달러가 2주의 최저치 부근에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 FX는 상승을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해양마스터는 매도를 바라봐 주셨고요. 자, 저희가 지금 5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59달러 선을 이탈했습니다. 0.8%까지 하락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크루드 오일은? 이거는 그냥 안 잡는 네. 게 낫죠. 네, 안 관망 잡는 게 주셨잖아요. 좋은 단가가 아닌데 제가 59.50인데 이거는 반등 구간 나올 때까지 가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네. 지금 원의 이로 쭉쭉쭉 찢어지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어차피 흔들면서 내려가는 장이기 때문에 막 마음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60분봉 단가에서 잠시만요. 네. 60분봉 단가에서 이 자리 버티고 있는데 이게 구간이 지금 최근에 장세가 하방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이게 한 방에 쭉 찢어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세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따라가 봤자 오히려 지금은 전략 자체가 손실률이 늘어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반등 시 매도 이 구간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고 오일이 만약에 저 찍어놓은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뭐 그거는 앞으로 좀 긴 하방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어디까지 좀 떨어질까요? 그거는 이제 채널에 대한 파동이 변경돼서 그때 재측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EIA 이 에너지 보고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그게 있었어요. 1월부터 이제 매월 하는 건데 그게 유가에 대한 전망 보고가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계속적으로. 올해 초에 1월 기준으로 이제 45달러 그리고 2월 기준 50달러, 3월 기준 58달러, 올해 기준 21년도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뜻은 무엇인 뜻이냐면은 네. 유가가 이제 하단폭을 좀 랠리를 크게 키울 만한 사건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서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사실 이제 오펙에서 네. 이제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행동이 나왔는데 재반등 구간이 좀 들어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6달러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56달러에서 지지가 가장 크게 머물러요. 그때까지는 이제 매도세를 좀 이제 데일리 구간으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가격은 56달러 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 다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남아서 나스닥을 잠깐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05포인트 돌파 시에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620포인트 터치했다가 지금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 그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전략 유효한가요? 네, 지금 유효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좀 소멸 구간으로 좀 차트성이 드러나는데 지금 단가 만약에 보실 분들은요. 단기 저점 이제 13,600 손절 보시고 짧게 끊어 가시고 네. 지금 현재가 진입하셔서 고점 갱신 이루어지는 거 보셔도 괜찮아요. 현재가 매수 보셔서 네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손절이 알겠습니다. 짧잖아요. 예, 지속적인 상승 랠리 좀 꾸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지표값 이제 저점 평가를 한번 이루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단기 자리로는 지금 매수 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품별 전략 모두 챙겨드렸고요. 1시간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